양무호남 힘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확실한 문재인으로 정권을 교체해 주십시오.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 삶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광주와 함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호남의 한은 차별과 서름의 한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한 후보가 대세론을 주장하신 지 1년이 넘습니다. 그 후보의 어느 순간의 지지율도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 저 안희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예 광주로 이사 왔습니다. 이제 광주에 출퇴근하려고 합니다. 대연정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연정. 청산할 세력과 손을 잡고 어떻게 청산을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이미 대세입니다. 문재인 대세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 광주로 몰려든 민주당 주자들, 지금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 작전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 예.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우선 지금 이거를 지금 호남 경선 운명의 일주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장 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27일 날에 그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 순회 투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캠프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을 다 뭐 각 지역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게 할 정도로 하고 오늘도 뭐 호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뭐 22일부터는 2박 3일로 광주 전남에 머무른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도 이제 광주에 별도 캠프를 마련해서 27일까지는 아예 광주에 머무르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민주당 주자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는요. 아예 또 광주로 찾았습니다. 자, 오늘 남평문 씨 종친회까지 인사를 갔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를 대신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평문 씨 어르신들. 원래는 문재인 씨가 와서 여기 종친회 전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려고 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저번에 정말로 문재인 씨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패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평문 씨가 대한민국에 우뚝 남는 그런 성씨로 남기 위해서 저도 시집은 타성씨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주자들의 아내들의 내조 전쟁도 만만치가 않죠? 예, 설명을 마찬가지로 예, 그 뭐 주요 후보들의 부인들이 모두 호남에 총출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호남을 방문해서 그 바쁜 자신의 남편인 문재인 전 대표 대신에 호남 민심을 살펴보고 그걸 또 이제 문 전 대표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남 민심을 살펴봤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 역시도 호남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까지 이렇게 그 호남 민심을 보고 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호남을 또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 역시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호남 방문을 하면서 호남 민심을 지금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모든 주자들이 이렇게 호남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선의 선거인단 인구수를 보면 전국 비교해서 이 호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이 선거인단 10%는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전체 인구 분포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그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인구 구성 분포를 보면 네. 일단 호남 출신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의 2배가 넘는 선거인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이 강원과 제주를 포함해서 53%로 돼 있는데 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선거인단 중에는 네. 호남 출신 중에
이 수도권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남의 여론 때문만은 아니고요. 호남에서 기선제압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순회 경선에서 수도권에서도 바람몰이를 할 수가 있다. 아하. 그래서 1차 경선 순회 투표지인 호남에서 1등을 해야 되겠다. 1등을 못하더라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근접한 2등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선거 전략 때문에 이 각 후보들이 호남에 뭐 올인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선에서 첫 격전지에서 이기면 승기를 잡으면 그 나머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상당히 끼칠 수밖에 없는 게 더더욱이 호남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호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호남의 적자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대세론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호남 다음이 충청이거든요. 그럼 호남의 그 기세를 몰아서 충청에서 또 한번 도약을 해가지고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호남에서 선전을 할 경우에는 그 결선 투표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지지율 변동이 하루하루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오늘 또 지지율 발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상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12주째인가요? 11주째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올랐는데 이거는 안희정 지사나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진 부분이 살짝 조금씩 갔는데요. 네. 물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죠. 지난주 3.6%에서 9.8%로 부쩍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압도적인 1위인 문재인 전 대표 말고 나머지 2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광주 전라 지역 조사를 한번 보면요.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 지금 보면은 급격히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3월 둘째 주와 셋째 주를 구분하는 딱 기준은요. 네. 3월 둘째 주 전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이 선한 의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게 꺾이는 고비가 이 선한 의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네. 이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꺾였는데 그 꺾이는 그 이유, 그 주요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는 6%대로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일주 만인 3월 셋째 주에는 이 15%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회복의 속도를 봐서는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20% 넘었었던 수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건 좀 우호적인 해석이고요. 예. 물론 6.7%에서 15.1%로 오른 것은 많이 올랐지만 네. 그 상대 경쟁자인 네. 문재인 후보가 40.5%에서 37.1%로 3%포인트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가 될 만큼의 지지율 변동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아직 안희정 지사가 이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추월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이제 이런 점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국 지지율 조사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봤는데요.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뜨거운데 이 2위 후보들 4명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모두 꿈꾸고 있겠죠? 그렇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꿈꾸고 있을 텐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는 그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거의 뭐 대세론을 2000년 총선 이후부터 그 이 대세론을 앞세워서 이 지지율의 어떤 공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당내에서 당시에는 새천년 민주당이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인재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이 동교동교의 지원을 받고 이인재 대세론을 넘어서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 이인재 대세론을 뛰어넘는 계기가 2002년 광주 경선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광주하면 이제 그 동교동계가 굉장히 좀 그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 그런 세력을 뛰어넘는 그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노무현 후보를 1위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여론의 이 대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호남 경선 이후에 다른 지역 경선에서는 계속 이인재 그 후보를 앞서면서 결국 이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주자 3명 모두 지금 광주, 호남 이쪽에 모두 올인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어떤 말을 했다가 갑자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가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요.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토론에서 꼭 그 시점에 그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전두환이한테 표창 받았다는 소리 말이에요. 전두환 말만 나오면 엄마들이 그냥 머리가 하늘 올라가잖아. 머리끝도 다 하늘 올라가요. 그래서 예, 너무 노용돼 주세요. 전두환 사람이 아니라 저는 5.18 때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구속되었던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할 때는 또 전두환 씨가 제가 복무하던 공수여단장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있을 때는 민주화운동 온몸을 바쳤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충실하게 군복무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애국심에 기초한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문 후보님의 진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해하거나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창장 이야기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토론회를 못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저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공수부대 복무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보관, 자꾸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보관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본인이 표창을 받았다. 근데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무튼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까지 받은 나는 굉장히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다를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런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좀 못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보관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그랬을까요? 하필 호남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호남 구해 작전이 과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죄송합니다. 자, 네 분의 이야기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찬욱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와닿은 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누구를 탓할 수가 어려운 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때문에 상당히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유종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표가 약간 의도적으로 안보관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판세를 흔들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의 중점적인 생각이 뒤바뀌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또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어떤 다른 외풍이 불어닥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양지열 변호사의 생각은요? 네, 저는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민주당 위력 지형에서 유일한 군필, 그것도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 내용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서 표창을 받은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자홍 차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유종 기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안보관을 자꾸 의심받다 보니까 나의 안보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이 여단장 표창을 받을 만큼 내가 군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다가 그 표창을 준 사람이 하필 이게 전두환 여단장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안보관에 대해서 그 전공법으로 나는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겠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 것이 더 이 순리에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 인생 최고의 사진을 이 공수부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보관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이런 꼼수로 안보관을 희석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덧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지지율에 큰 등락은 없겠지만 이 잡매의 장사가 없다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 대세론에도 큰 균열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